자, 이렇게 앞부분이 비어 있고 뒤에 클립이 여러 개 있을 때 뒷클립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트랙의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볼게요. 트랙의 셀렉션 툴. 그래서 이걸 다 선택하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실 수 있어요. 뒤에 클립이 엄청나게 많아질 건데 그걸 하나하나 앞으로 당기다가 비디오가 겹쳐버리면 비디오가 먹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당겨서 넣어준 다음에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발디의 썸머였으니까 썸머라는 자막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검은 바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타이틀을 나타났다가 같이 사라지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단 있어야 되냐면 검은색 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글씨가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검은색 바가 들어오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프로젝트 창을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뉴 아이템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칼라 매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프로젝트의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뉴 아이템, 칼라 매트 해봅니다. 사이즈는 너비는 400, 하이트는 80 정도 해볼게요. 400에 80 정도 해봅니다. 400에 80 정도 뉴 칼라 매트 할게요. 칼라 매트니까 색깔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검은색 그냥 놓겠습니다. 검은색 오케이 할게요. 자, 그러면 이름을 블랙 바라고 해볼게요. 이름을 블랙 바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왼편에 이렇게 블랙바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블랙바를 끌어다가 어디에 올리시냐면 기존의 비디오 위에 트랙에다가 올려요. 이렇게 위에 트랙에 끌어다 옵니다. 기존의 트랙 바로 위에 이렇게 비디오 지금 우리가 만든 블랙바를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가 기본적으로 센터인데 저 위치를 열자마자는 화면에 안 보이게 할 거니까 요거를 자, 이 블랙바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여기 시퀀스에서 블랙바를 클릭합니다. 요 블랙바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도 괜찮지만 바꿔볼까 합니다. 블랙바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디오가 아니라 블랙바예요. 비디오가 아니라 블랙바를 선택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왼쪽에서 이펙트 컨트롤로 가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모션으로 갑니다. 모션에 보면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을 앞에 있는 게 X축, 뒤에 있는 게 Y축이에요. Y축을 일단 위로 올려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요 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은색 바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수정하셔서 올리시고 위치 한 50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잡으시고 포지션 얘를 이제 앞에 있는 게 X축이니까 얘가 안 보이다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완벽하게 보낼게요. 값을 줄여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한 700 정도 해볼까요? X축의 포지션을 마이너스 700 정도로 잡아보십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시작하자마자는 저렇게 지금 마이너스 750으로 했어요. 포지션을 마이너스 750 해서 왼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로 해놨다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들어오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 포지션의 왼편의 이 부분을 토글 애니메이션에서 켜요. 토글 애니메이션에서 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하나 생겨요. 예, 누르셨습니까? 포지션 얘를 클릭을 하시라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 시퀀스에서 들어오는 타이밍을 1초, 2초, 2초 정도에 멈춰 볼게요. 2초 정도에 멈춰 주세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0초에서 2초에 걸쳐서 지금 여기 부분에 돼 있습니다. 2초 05, 뭐 2초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어디를 잘 보시냐면 여기 지금 이펙트를 보고 있어요. 여기 키프레임 있죠? 이 키프레임을 애드해서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키프레임이 생겨요. 키프레임이 생긴 다음에 이 X축의 값을 0으로 해볼게요. 좀 더 와도 되겠네요. 양수로 해서 더 들어오라고 할게요.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요. 200 해볼까요? 250, 220, 220 정도로 맞춰볼게요. 자, 키프레임을 지금 2초 부분에 추가를 했고 220으로 맞췄어요. 키프레임을 2초에 맞추고 220으로 맞추면,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여기 시퀀스 클릭하고 키보드에 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 플레이 되면서 검은색 바가 이렇게 쓱 들어온다고요. 자, 검은색 바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타이틀이 들어오게 해볼게요. 쓱 들어왔고, 들어온 다음에 자막이 쓱 들어오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은색 바가 왼쪽에서 쓱 들어오게 했다고요. 검은색 바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약 1초 부분에 가볼까요? 2초 부분에 보겠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2초 부분에 여기에 타이틀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비발디의 썸머라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타이틀을 넣는 방법은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타이틀로 가봅니다. 상단에 타이틀에 뉴 타이틀 가볼게요. 타이틀에 뉴 타이틀에, 자, 옆으로 마치 방송처럼 크롤링해서 가는 것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정지에 자막을 만들 거니까 디폴트의 스틸 선택하실게요. 디폴트의 스틸, 타이틀에 뉴 타이틀에 디폴트의 스틸 선택합니다. 타이틀에 디폴트 하시고 제목은 그냥 제목이라고 해볼게요.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은 여기 나타나게 할 거니까 지금 타이틀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비발디 썸머. 폰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A 해서 모두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폰트 패밀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 폰트 중에서 그냥 평범한 거 쓸게요. 타임 뉴 로만을 써볼까 합니다. 영문 폰트 중에서 타임스 뉴 로만 쓸게요. 밑에 폰트 사이즈를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여봅니다. 약 42 정도로 해볼게요. 위치는 왼쪽에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으실 수 있어요. 타임스 뉴 로만으로 했고 크기는 42픽셀도 했습니다. 타임스 뉴 로만 크기는 42 했으면, 자, 지금 자막을 만든 거지 자막을 어디에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창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 하신 겁니다. 이 창은 닫으실게요. 자, 폰트 타임스 료만 했고 크기 42픽셀 했으면 닫으시고 왼쪽에 에셋 부분에 오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제목이 있다고요. 이 제목을 마찬가지 비디오 2 위에 비디오 3로 해서 올려요. 비디오 2 위에 비디오 3 여기 트랙에다가 올리십니다. 2 위에 3에다가 올려주세요. 플레이를 해볼까요? 블랙바가 들어오고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플레이를 해보면 블랙바가 먼저 사라지면 안되니까 블랙바의 너비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위에 거에 맞춰요. 이렇게 끌고 오실 수 있다고요. 밑에 블랙바의 길이를 제목 길이만큼 늘려주십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비발디가 제목이 나왔고 사라질 때는
사라질 때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는 아까 다시 x 값을 마이너스로 하면 되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페서티가 쓱 사라지면서 없어지게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검은색 바, 블랙바를 선택을 해주세요. 블랙바에서 다시 이펙트의 컨트롤을 봅니다. 이펙트의 컨트롤을 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초에 걸쳐서 얘가 쓱 사라지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뭘 조절한답니까? 오페서티를 조절한대요. 블랙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십니까? 블랙바가 선택되어 있어요. 왼쪽에 이펙트에서, 자, 저랑 화면이 혹시 다르면 이 창을 리셋할 수 있어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지금 에디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리셋에 커런트 워크스페이스 하면 창을 다시 디폴트로 바꿔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를 보시면 돼요. 창을 움직이거나 그래서 창의 위치가 저랑 다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리셋 워크스페이스 합니다. 자, 블랙바가 다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바에서 오페서티를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투명도 블랙바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블랙바가 선택이 되어 있고 오페서티로 가볼게요. 오페서티에서 키프레임을 바로 추가할게요. 키프레임 추가. 오페서티에서 바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것도 똑같이 제목도 오페서티가 똑같이 사라지게 할 거니까 이번엔 제목을 선택해요.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 오페서티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하십니다. 제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둘 다 똑같은 시간에 오페서티가 100%에서 0으로 바뀌게 하려고요. 자, 그럼 제목에 와 있으니까 제목부터 오페서티를 바꿔볼게요.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부분까지 가는 건 Shift의 End니까 Shift의 End 선택해 주세요. Shift의 End 눌러서 이 클립의 끝으로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다시 추가합니다. 여기에 키프레임을 다시 추가해요. 한 다음에 수치를 0으로 바꿀게요. 0. 제목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블랙바도 선택을 하고 오페서티에 가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0으로 바꿉니다. 키프레임 추가하고 0으로 바꿀게요. 시퀀스에 오셔서 홈으로 가서 다시 플레이 해봅니다. 자막에 블랙바가 들어오고 글씨가 생겼고 사라질 때는 슥 사라지게 했습니다. 글씨가 나타날 때도 오페서티가 쓱 나타나면 더 센스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추출을 해야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얘를 이제 엑스포트를 할 때 주의점은 지금 이 시퀀스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를 클릭하십시오. 이 시퀀스를 클릭해 달라고요. 다른 데가 클릭돼 있으면 엑스포트가 안 돼요.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시퀀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M을 누르든 아니면 엑스포트의 미디어로 가볼게요. 파일의 엑스포트의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source 얘고 아웃풋이 ABR이 되어 있는데 ABR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웹에서 구현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현해야 될 웹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뭐로 바꿀 거냐면 mp4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포맷을 보셔야 됩니다. 컨트롤 M 해서 포맷으로 와 있어요. 자, 포맷에 잘 보면 mp4가 없습니다. mp4가 그건 뭐냐? 여기서 보면 h.264라는 게 mp4예요. h.264라는 요 엔코딩 기술로 해서 추출되는 게 mp4라고요. h264를 선택해 주십니다. h264의 블루레이는 MKV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웹에서 못 씁니다. 요거를 선택할게요. h264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장자가 좀 전엔 AVI였다가 mp4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소스랑 아웃풋이랑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검은색 렛터박스가 위든 아래든 생기면 안 돼요. 영상에 검은색이 생겨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자, 그리고 유념해야 될 게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아웃풋에 소스의 요 스펙과 아웃풋의 이 스펙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서 틈새가 없었다면 똑같아요. 640에 360, 640에 360 해서 2997, 2997 똑같네요. 그죠? 이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검은색 박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저장하면 예상되는 파일의 사이즈가 52MB랍니다. 그것까지 확인했으면 엑스포트 때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Q에 있는데 Q는 뭐랑 연동되는 거냐면 앵코어, 여기 어도비 앵코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도비 앵코어는 인코딩을 한꺼번에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린 요 단일로만 할 거니까 엑스포트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 앵코어는 언제 선택하냐면 영상의 편집을 계속 줄줄이 많이 하고 싶을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엑스포트를 눌러서 추출을 하면 이 프리미어를 다시 사용을 못해요. 인코딩 되는 순간 되는 중에는 이 프리미어로 다른 작업을 못한다고요. 근데 앵코로 넘겨버리면 앵코에선 편집을 하는 동안에도 프리미어에서 또 다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고요. 여러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추출해서 저장할 때는 Q 요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 영상만 그냥 추출해서 끝낼 거면 엑스포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엔코딩해서 저장하는 건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요. 시간도 굉장히 잡아먹어요. 여기 아웃풋 네임 좀 볼게요. 아웃풋 네임을 클릭을 하면 어디로 추출할지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아웃풋 네임에다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해보시면 지금 아까 우리가 스크래치 비디오를 선택한 부분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발디의 파이널이라고 해서 해볼게요. 비발디 파이널. 비발디의 파이널이라고 해서 저장해 볼게요. 이름 지정하셨으면 이제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와서 엑스포트 하십니다. 영상 클립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초 정도의 영상을 엑스포트 8.2초짜리인데도 8.2초짜리인데도 1, 2분이 걸려요. 영상이 길다라고 하면 몇 시간이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이 추출을 되면 우리가 만든 걸 아까 예제에서 불러와서 플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의 크기가 52메가예요. 그러면 트래픽이 작은 만약에 닷홈 계정 같은 경우에 이걸 올려서 오픈했어요. 내가 만든 사이트야, 영상도 있다 라고 해서 지인들한테 알려주면 20명만 봐도 이 사이트는 폐쇄, 트래픽 초과라고 나올 거라고요. 52메가짜리를 아니죠. 10명만 봐도 폐쇄되겠네요. 52메가니까 10명만 봐도 오고 10명까지도 못 보겠네요. 네. 자, 저장하고 D 드라이브에 한번 가볼게요. D 드라이브에 KDJ라는 전 폴더에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자, 파이널에 얘가 만들어졌죠. 비발디의 파이널이라고 mp4가 만들어졌으면 다시 우리 예제에 와서 아까 오디오 비디오에다가 넣을게요. 비디오 폴더에다가 옮겨 주십시오. 아까 봤던 오디오 비디오 베이스에다가 지금의 파일을 옮겨 주십니다. 위치를 HTML에서 걔를 불러와서 플레이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USB로 옮기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비발디의 파이널 해서 mp4가 왔네요. 자, 지금 자막까지 넣어서 인코딩 한 걸 비디오에 소스하고
우리가 비디오 폴더 안에 넣었으니까, 그리고 파일의 이름이 비디오 파일의 mp4니까 하고 컨트롤 있어야 되겠고요. 컨트롤스 루프도 걸까요? 루프 무한 반복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그러면 맨 밑에 우리가 만든 게 나와 있고 자막 들어오고 끝나면 반복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까지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아까 다운받으신 어더시티라는 음원을 편집하는 걸 이용해서 아까 다운받으신 거에 뭐가 있냐면 허니비라는 걸 아까 다운받았어요. 요 허니비라는 mp3에서 특정 부분만 편집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더시티 아까 다운받으신 거 실행해 주십시오. 다운받으신 어더시티를 실행해 주십시오. 파일에 오픈해서 허니비를 가져올게요. 여러분이 아까 다운받으신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으신 허니비를 가져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영상에서 반복되는 구간만 잘라서 나머지는 버리려고요. 이거를 이렇게 긴 걸 가져오면 당연히 또 웹페이지에 얘를 로드할 때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디까지를 한번 잘라야 교묘하게 계속 반복되는 걸 감출 수 있을까? 자, 지금 들어보면 여기가 몇 구간이냐? 9초 정도에 보면 파형을 조금 더 크게 볼게요. 휠을 올리고 내리시면 휠을 올려봅니다. 키보드의 홈으로 다시 가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9초가 여기 정도야 있었으니까 9초 부분이 여기 정도 보이게끔 확대를 해주세요. 다시 홈으로 가봅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9초에서 이 부분의 파형을 찾으십니다. 여기 보면 얘가 띵 해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요. 9초에 어느 부분 확대해서 축소해서 여기 정도 9초 560 정도입니다. 조금 더 가도 되겠어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9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9초에 여기 발을 살짝 옮기시면 되겠고요. 9초 5 보면 6에서 여기서 다시 띵 다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파형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 뒷부분을 버리려고요. 맞았으면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끝부분까지 가봅니다. 그냥 Shift 엔드 할걸. 좀 줄여볼까요? Shift 엔드 할게요. Shift 엔드 하면 지금 보시면 어디만 선택된 겁니까? 여기만 선택이 된 거라고요. 뒷부분. 아까 선택 클릭한 다음에 그 부분부터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는데 드래그 하다가 너무 멀리 있어서 Shift 엔드 했다고요.
키보드의 Shift End에서 끝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딜리트 하시면 돼요. 딜리트. 키보드의 딜리트.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선택이 됐다고요.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게 이제 끊김없이 루프가 걸리는 것처럼 될 거라고요. 저장할게요. 파일에 가서 내보내기 합니다. 파일에 내보내기에서 mp3로 내보내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예 우리 예제로 가서 오디오 폴더 안에다가 저장할게요. 자, 그랬더니 오데시티에서 mp3를 만들려면 lame enc dll이 필요하대요. 이거가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건 어디랍니까? 여기래요. 다운로드 가보실게요. 이게 없어서 지금 안 된대요. 다운로드 가봅니다. 자, 다운로드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에 보면 C 해서 인스톨레이션 섹션 있어요. 여기 볼게요. 윈도우에 예 봅니다. 자, 왜 얘가 포함이 안 됐냐라고 되어 있으면 저 정책 때문에 그래요. 이 DLL 파일을 인클루드 못한 이유는 얘 뭐 때문에? 이 정책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서드 파티의 엔코더를 이용해서 해달래요. 그게 지금 얘라고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o to external 해서 여기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어디를 클릭했냐면 예 클릭을 했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zip 파일이 있네요. 얘를 할 수도 있고 요걸 다운로드 할 수도 있대요.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한 거 압축 풀어보시면 DLL 파일이 있습니다. 젤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신 거 압축 풀어 주십시오. 풀면 얘가 있지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옮겨 놓으시냐면 C 드라이브에 가볼게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x86으로 가볼게요. x86에 봐서 어더시티가 있죠? 어더시티에 가서 붙여넣기 할게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의 x86에 어더시티에 가서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다운받으신 걸.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의 x86에 어더시티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셨으면 아까 얘가 물었거든요. 이게 어딨냐고. 그럼 찾아줘요. 찾아보기 해서 C 드라이브의 x86의 어더시티에 가서 얘를 콕 지정을 해줍니다. 확인할게요. 이제 됐네요. 여기에 나오는 메타데이터를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고 그냥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저장이 짧으니까 저장되는 과정도 안 보이네. 해당 폴더에 한번 가볼게요. 오디오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만든 허니비의 파이널이 들어와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잘 나오고 있고요.